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사연은 대기업의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팀장님으로부터의 사연입니다. 업무보다는 개인 관심사에만 몰두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일만 하려는 팀원 때문에 제가 고민입니다. 업무에 너무 소극적인 듯하여 잔소리를 하면 시간을 끌다가 수준 낮은 보고서 한 장 정도를 가져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 이 팀원이 상사평가에서 저에게 최하위 점수를 주고 복수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완벽한 리더는 아니라 잘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팀장으로 10년 넘게 일하면서 상사평가에서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상위 5% 안에 드는 리더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사로부터 몇 명 되지도 않는 팀원 관리도 못하느냐, 리더로서 덕망이 부족하다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직원은 TMT로서 TMT가 뭔지 아세요? 네, 투머치 토커? 네. 투머치 토커로서 제 상사를 포함해서 본사의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 입장을 어필해서 저만 바보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의 이러한 성향을 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그놈의 상사평가라는 툴 하나로 저 자신이 모자라는 팀장으로 평가되니 기분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이런 종류의 팀원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주재원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좀 안타까운 포인트네요. 왜냐하면 규모가 크지 않잖아요. 맞아요. 작은 조직에 매일 부딪혀야 되는데. 그런데다가 한 사람이 긁으니까 네. 점수가 확 내려간 거야. 그렇지. 팀원이 한 10명, 20명 되면 한 사람 긁어도 네. 이 별 영향이 없거든요. 평균에 타격을 덜 주는데 맞아요. 지금 아마 한 사람의 결과가 평균을 확 낮춘 네. 부정적 효과가 있었나 보네요. 일단 네. 안타까운 마음 전해드리고요. 네. 뭐 몇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네. 옆에서 그 사연을 들으면서 첫 번째 귀에 딱 걸린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잘 못하는 점도 있겠지만 저도 완벽한 리더는 네. 아니라서. 저도 잘 못하는 점은 있겠지만 하고 끝이 나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잘 못하는 점을 좀 더 깊이 탐색을 해보셨을까요? 하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게 대부분 퉁치거든요. 저도 알지만요.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라고 하고 네. 국면전환이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그거 내 문제는 잘 제끼고 우리 팀원 문제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이번에 이 사연에서는 좀 나눠서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팀장 스스로 좀 자기 영역에서 좀 수정 보완할 게 있는가 하는 점과 팀원의 태도를 좀 교정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 두 가지로 좀 나누는 네. 게 깔끔하지 않을까? 네. 저는 여기 대기업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다국적 기업에서 일을 했잖아요. 다국적 기업의 인사 팀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평가 결과를 가지고 디브리핑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사부 직원하고 팀원들이 모여요. 저는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화를 한 1시간쯤 한 다음에 정리를 해요. 이 팀장이 잘해주시는 거. 칭찬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정리를 하고 저를 부르거든요. 들어가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인사부 직원이 리드해서 이런 걸 이렇게 네. 돌아보는 시간을 주는데요. 네. 대기업은 이런 걸 안 하나요? 좋은 세션이네요. 네.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반적으로 전체를 다 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네네네. 이제 좀 평가 점수가 좀 많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세션을 운영하는 경우는 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네. 리더가 있는가 하면 네네. 그걸 굉장히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상처를 더 깊이 받는 케이스도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세션이 있으면 그 세션에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해 보이고 도움이 될 것 같고. 아니 자기가 팀원들한테 제안하는 건 어때요? 그건 이상해요? 지금 글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네네. 지금 HR에 그런 세션이 만약에 없다면 특히나 주재원 같은 경우는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세션을 오너십을 가지고 여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사실 좀 가슴 아프지만 이번에 결과를 보고 좀 좌절감은 있었노라. 한 사람이 긁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할 필요가 없지. 좌절감이 좀 있었노라. 근데 나는 좀 궁금하다. 나의 어떤 점이 이 리더십 평가를 낮게 받게 만든 원인이었는지 이런 피드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원할 필요가 있다. 음, 음, 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그래도 비교를 잘한 것 같은데 에. 왜 이런 점수를 받아지 지금 의아하신 거잖아요. 저는 좀 명쾌하게 이런 것들이 네네.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거 있을 수도 있겠구나. 알고 넘어가면 맞아요. 내년은 우리가 건질 수가 있잖아. 올해는 이미 지나간 거고. 네. 예,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네, 일단 퉁치지 말자. 네. 잘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이라고 진심으로 네. 생각하신다면 네. 내가 좀 개선할 게 뭐가 있을지 그렇죠. 돌아보는 시간을 네. 좀 가지자.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팀원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팀원 분이 이분 사연에만 좀 보면 개인 관심사에만 몰두하고 본인이 에게 유리한 일만 네. 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 팀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한다면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문득 생각이 났는데, 대기업에서 이제 해외 주재원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그 선발의 과정이 네. 과거에는 굉장히 그 자발적 선택인 경우가 많았었어요. 가고 싶은 사람들이 나갔죠. 예, 네. 그런 경우가 네. 많았어요. 지금은 어떤지 그걸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자발적 선택인 경우에는 일단 해외 경험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가서 대단히 큰 이제 무슨 경력을 쌓아올 거야. 네. 이런 기대보다 네. 개인의 삶의 윤택함에 더 포커스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들도 데리고 가고. 예. 이렇게. 특히 이제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 애들 이제 교육대에 간다거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베네핏에 대한 데 더 꽂혀 계신 분들이 많고요.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분이 해외 주재원에 선발된 과정이 자발이냐 비자발이냐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발이라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 삶의 웰빙에 포커스가 둔 사람이 있고 이번에 가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내가 복귀했을 때 내 커리어를 좀 더 발전시켜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주재원의 커리어에 대한 니즈 커리어 목표 커리어 같은 목표 거. 예. 이 부분에 대한 탐색을 좀 하실 필요가 일단은 있다. 네. 그게 따라 처방이 달라지는데 일단 그건 다음에 또 한번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하는 걸 알려주시죠.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답을 드리겠는데 그거는 오늘 좀 제치고 나는 이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문제야. 지금 팀장이 그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능력이 없다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뭐 열심히 안 한다. 열심히 안 한다. 보고서 같은 것도 대충 낮은 수준에서 그냥 시간 끌다가 내놓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팀원분이 진짜 이런 분일까? 이 생각을 좀 객관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팀장님이 보시는 게 나는 좀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의 태도가 근데 쭉 이렇게 왔는지 그렇죠. 예. 쭉 이 태도였는지 이걸 한번 알아보셔야 돼. 쭉 이 태도였는지는 뭘까? 이 사람의 전임 리더, 전임 매니저가 네. 이 사람을 평가 결과 그다음에 지금 법인의 팀장님과 이 팀은 2명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이제 동료들이 있다면 동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까지 통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조처를 취하시는 게 더 현명해요. 네. 여기 보시면 다면 평가를 한다고 했으니까 제 생각에 팀원들에 대해서도 다면 평가가 이루어졌을 것 같거든요. 보통은 이제 팀원에 대한 다음 평가는 없죠. 없어요. 예, 없고 이제 이렇게 팀장이 팀원에 대한 평가만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식적인 평가 세션은 없지만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계속 업무를 하면서 상호 피드백 할 수 있는 세션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팀장님께서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팀원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까지 좀 정보 탐색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딴 사람보다 내가 유독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관점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네. 그거 좀 고려하셔야지 돼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요지는 그거네요. 약간 객관화가 필요한데 네. 우선은 리더로서 나에 대한 객관화가 필요하다. 네.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네. 두 번째는 팀원에 대한 나의 네. 관점의 문제인 건지 네. 실제로 팀원 자체가 문제인지를 네.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 만약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태도 좀 이상해. 문제가 있어요. 좀 불성실해요. 네. 이러면 어쩔 거냐? 만약에.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헤어져야 되나? 아니지. 약간의 어떤 그 사람이 뭐 의도했던 아니던 간에 일을 하는 거에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를 나눌 필요가 있겠죠. 태도가 아니고 우선은. 네. 그래서 지금 팀장님은 내가 받은 피드백에 너무 좌절하셨는데 이제 좀 딛고 일어서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업무 스킬의 문제인지
그다음에 업무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인지 좀 구분하셔가지고 이 사람을 디벨롭하기 위한 면담 앤 피드백 세션을 이제 서서히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오늘의 요점은 뭔가 하면 이게 일방적으로 내가 팀원의 문제야라만 볼 것이 아니다. 나도 내 리더십에서 점검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된다. 그다음에 내게 점검되고 난 다음에는 팀원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문제를 보느냐, 실제로 문제가 있느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진다. 네. 네. 이게 요지입니다. 한번 요 객관화 과정 해보시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팀장님. 감사합니다.